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 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9%가 인상된 1조 1,833억 원인데요. 한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된 거죠. 네,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압박이 좀 심했잖아요. 인상 네.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된 건데요. 보니까 핵심이 앞으로 4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가 늘어나면 방위비 분담금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상폭이 5년 동안 따지면 한 50% 정도 인상되는 거라서 네.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 본방에서 더 자세하게 의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3월 10일 158회 뉴스프리데스크 신청곡은 빌로버 TV님 신청하신 팬에게 드디어! 달팽이. 드디어 정말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계속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야 틀어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다린 만큼 더 뭔가 좋죠? 네. 소원 성취하셨다고. 아리둥절님이 거울 볼 때마다 느낀다는 패닉이라고 하셨어요. 예, 또 왜 그러십니까? 아이, 네. 아까 마중물님이 속보를 하나 띄워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 새마을 모자와 조끼가 내일 여기로 도착한다는 노재필 기자가 어제 다음에 한번 신고 쓰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뒤로 갑자기 택배를 보내셨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했는데 정말 보내셨을지 몰랐어요. 오면은 무조건 인증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바드님이 진짜 이지선 기자님 나오네요라고 오늘 네, 그러니까요. 우리 초대석 게스트님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무이자님께서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피엔캐로님이 역시 프리데스크의 훈훈한 가족사랑. 비갈 요로디님, 비갈 요로디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세요? 네, 국내 언론 방송 중 유일하게 믿고 보는 MBC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명찰이 빛에 가린다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살짝 틀겠습니다. 헨리조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프리 초대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스트레이트의 이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고대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바드님이 이지선 기자님 나오신다 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팬이 벌써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 이름을 여기 제목에 잘 안 봤거든요. 출연 기자를. 근데 이지선 기자가 출연한다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오늘 나온다고. 네.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저희 없을 때 오셨어요. 맞아요. 저 제가 휴가 여기 중에. 처음 나왔을 때 선배가 딱 휴가 중이었던 거예요. 너무 근데 또 아쉽게. 성지영 선배와 저와는 또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2016년에 정말 1년 반 동안 저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제 옆에서 함께 고생해준 선배거든요. 선배 네. 사랑합니다. 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우정이 아주 끈끈해 보입니다. 네. 코디님이 포털 탈곡 여신 이지선 기자님이라고. 네, 빅님이 나는 이 기자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효진님이 매력적이다라고. 네, 지난주에 안 그래도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지난 방송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 뉴스에 대해 다뤘잖아요. 네. 사실 포털이라는 게 저희가 잠에 딱 일어나서 잘 때까지 정말 우리 손에서 참 항상 맞아요. 붙어있는 나만의 친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포털로 뉴스를 보는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77%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7%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거죠. 물론 작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는 네. 다들 집에 계시니까 TV로 뉴스 보는 사람도 좀 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청률의 수혜를 좀 받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포털을 통해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근데 저도 이제 포털 뉴스를 종종 봤었는데 근데 다음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통신사가 많이 걸리고 네이버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중앙도서관이 좀 많이 걸리고 제가 볼 때만 이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한번 해보자.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아. 네이버 모바일 앱은 보수 언론에 편중돼서 뉴스가 노출되고 있었고요. 다음은 통신 3사에 편중돼서 나오고 있었고 두 포털에 모두 공통적으로 진보 언론은 3% 노출에 불과했습니다. 네. 3%요. 야. 오. 이번이 두 번째 보도시잖아요. 작년 네. 12월에도 포털뉴스에 대한 보도를 네.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조를 사실 구성하셨어요? 작년 12월에는요, 이 공정위에서 네이버의 그 쇼핑 알고리즘 조작 발표를 했었어요. 네. 이 쇼핑 알고리즘 조작을 주제로 보도를 준비했었는데 뒤에 저희가 40분 동안 스트레이트를 하니까 네. 뒤에 뭘 붙일까 하다가 네이버 그 PC와 다음 PC의 뉴스홈의 데이터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PC만 대상으로 일주일 짧게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네이버는 보수 편중, 다음은 통신사 편중이었는데 그때 네이버가 반론을 했던 게 아니 요즘은 PC로 보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다 모바일로 봐. 모바일이 다 준데 PC를 그렇죠. 했으니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은 너무 짧아. 그리고 기사 송고랑 이런 걸 같이 비교해봐야지 그냥 결과만 놓고 보는 건 의미 없어라는 반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달 이상 길게 오. 네네네. 그리고 기사 송고량까지 비교해서 후속 보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한 번 하면 철저하게 네. 깊게 파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네. 일단 영상 보고 얘기 더 나누시죠. 먼저 보수 아이디. 3주간 5분에 한 번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정치면 기사만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다음 날인 2월 5일,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머니투데이, 그 다음으로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데일리안이었습니다. 데일리안은 강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원과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중도 성향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아이디입니다. 역시 5분에 한 번씩 3주 내내 한겨레 혹은 경향신문의 정치 기사만 정독했습니다.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올라온 언론사는 뉴스통신사인 뉴스원과 연합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이 네 번째로 많이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인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도 3위와 5위였습니다. 역시 보수와 중도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기사가 추천됐고, 진보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언론사 기사만 올라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진보 언론 기사는 상위권 안에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네. 김정국님이 거머리과 이지성 기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아, 정말 놓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진짜 노재필 지키님님이 아이디가 참 네. 진짜 충격적이라고. 아. 네. 이선아님이 역시 이지선 기자님 취재를 성역 없이 열일하심이라고 하셨고요. 니유님이 네이버 정신 차릴 때까지 10년, 20년 장기 프로젝트 갑시다. 아. 거머리 프로젝트 하셨습니다. 거머리 프로젝트. 거머리 프로젝트. 네. 이렇게 보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취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론사 중에도 최초고요. 관련 논문을 찾아봤는데 언론학자분들도 이런 논문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이게 사실 저희도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뭐 한 달치 조사하는 거에도 꽤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 언론학자분들 뭐 연구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반 언론사들도 사실은 쉽게 하기 힘든 취재였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 MBC가 할 수 있는 야. 취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시청료는 받지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소입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실험 설계는 어떻게 착안하신 거예요? 일단 앞서 봤던 이 네이버의 모바일 앱 뉴스판 그리고 PC 뉴스홈 네. 여기서 저희가 조사한 거는 비로그인 상태에서의 조사였거든요. 네. 사실 개인화된 뉴스는 우리 다 로그인한 상태로 보면 다른 뉴스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춤형이라고 뭐 이렇게 조사해야 조사를 조사할 하니까.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근데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이 AI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뉴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성향학습을 배제하고 AI가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 주는지를 오로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조사를 한 건데 네이버가 또 여기서 반론을 했던 게 모바일 상태로 많이들 보다 보니까 비로그인 상태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아. 대부분 로그인 상태로 본다. 라고 또 반론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로그인 상태에서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해서 보여주는 뉴스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로그인 상태 성향 학습을 시켜본 겁니다. 네, 그 네. 결과를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건데 네. 물론 알고리즘이 반영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거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원래 이런 설계를 할 때는 하나가 들어갔을 때 뭐가 아웃풋이 나오느냐 보려면 다른 변인들을 다 통제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변인 다 통제하고 오로지 성향, 보수, 진보 성향만 학습시켜 봤는데 하나의 아이디에는 조선과 중앙일보의 정치 기사만 5분에 한 번씩 정독을 시켰고요. 다른 하나의 아이디에는 경향과 한겨레의 정치 기사만 3주 동안 5분에 한 번씩 정독을 시킨 거예요. 혹시나 AI가 무효표로 생각할 수 있어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천천히 1분 동안 스크롤하면서 실제 읽는 보도록, 것처럼 그렇죠. 속도로. 네, 그것까지 다 설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건데 자문을 여러분께 받으신 거죠? 네, 언론학자 여러분들께 자문을 받았고요. 이 실험 설계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방금 보신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차이가 보수와 그 진보 성향 아이디를 나눠도 차이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상위권에 올라온 언론사들이 비슷하게 겹치죠.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셨죠, 선배? 네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데일리안이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 왜 갑자기 난데없이 네. 극우 성향의 사실은 보수 언론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도 좀 느닷없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조중동보다도 더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갑자기 노출 상위 5위권 안에 훅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게 보수 아이디에만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경향 한겨레 정치 기사만 봤던 진보 아이디에도 훅 올라와 버린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하네요. 거예요. 네.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 혹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개인의 성향만 반영을 하다 보면 필터 버블, 그로 인한 확증 편향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좀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가 너는 계속 진보만 보는 이용자한테 이것도 한번 봐봐 라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보수 아이디에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볼래? 편식하면 안 좋아? 네. 라고 올릴 거라면 이쪽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둘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둘 다 비슷비슷한 언론사가 올라왔고 강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올라왔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네이버는 우리는 매체 성향을 구분하지 않아. 우리 인공지능은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서 반영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개인의 성향, 뉴스 소비 성향을 반영해서 뉴스 보여준다는 그들의 지금까지의 이 자신만만한 선전은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거예요. 언론 매체별 어떤 성향별로 나누지 않지만 어떤 분야를 많이 클릭했는지, 어떤 키워드의 기사를 많이 봤는지 이런 거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윤석열에 관심이 있네. 네. 그리고 윤석열 관련 기사를 쓴 보수 언론 기사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제목으로 쓴 기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코로나 백신에 관심이 있네. 근데 보수 언론사가 쓴 기사만 보여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 그렇죠. 거죠. 네네. 정유현님이 이지선 기자님 오셨는데 늦었다고 죽을 죄를 졌다 하시네요. 예. 심재선님도 오늘 알림이 안 떠서 지각을 하셨대요. 아, 늦게 온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참. 그러니까 이병철님이 이지선 기자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갈래님도 갓지선이라고. 아. 네. 짱님은 그래서 다음이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네이버가 랭킹 뉴스를 지난해 10월에 폐지하고 이제 언론사별로 많이 본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고 하네요. 맞아요. 영상이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 얘기 영상 보시고 또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지난 2월 3일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노출된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의 첫 묶음들입니다. 먼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JTBC 순으로 언론사 5개가 첫 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여린 회색으로 된 더보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는 한 이 5개 언론사는 10분 내내 첫 판에 떠 있습니다.
자,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20분입니다. YTN, TV조선, 한국경제가 나와 있고 앞서 봤던 JTBC가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반입니다. 새롭게 갱신됐습니다. 자, YTN과 한국경제, 방금 전판에 등장했던 YTN과 한국경제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조선일보와 JTBC도 나와 있습니다. 4시 10분에 나왔던 조선일보가 4시 반에 다시 나왔고 JTBC는 3번 연속 등장입니다. 오후 4시 40분입니다. 또 JTBC가 있습니다. 4번 연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연속해서 나왔는데 3번째입니다. 이 2번째 나왔던 TV조선까지 따지면 4번째 연속 등장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입니다. 한국경제 3번째 등장입니다. 오후 5시로 가보겠습니다. JTBC와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 계속 익숙한 언론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보겠습니다. 오후 5시 10분. 자, JTBC 몇 번 나왔는지 세기도 힘들 만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과 중앙일보도 3번째 등장했습니다. 만약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바뀔 때 새로운 언론사들이 등장했다면 지금 제 뒤에는 모두 35개의 언론사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70분 동안 첫 판에 노출된 언론사 수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언론사가 2차례 이상 중복 노출됐습니다. JTBC 70분 중에 60분 노출됐고 조선일보 70분 중에 40분 동안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30분, 한국경제신문과 YTN도 30분 동안 노출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거 볼 때 이상하게 특정 언론사만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의아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댓글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쩜 장민님도 어쩜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디테일한 분석이라고 다들 선거방송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볼 때 그 얘기해서 안 그래도 얘기했었거든요. 선거방송 보는 것 같다. 마지막 판 읽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 데이터만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한번 시도해본 거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단골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그쵸. 이것도 이 영역을 따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시간 랭킹 뉴스일 때 폐해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폐지가 되고 도입되면서 다양한 언론사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5개 언론사가 먼저 첫 판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판 넘어가서 총 14개 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총 70개 언론사가 하나의 세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20-30초에 한 번씩 자동 로테이션이 되면 될 일인데 그렇죠. 이게 내가 이용자가 굳이 클릭하지 않으면 처음 그 5개 언론사만 10분 내내 떠 있는 거예요. 이 첫판 노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목도, 네. 조회수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 누르면 그게 또 조회수를 부르고 그러니까 조회수 많으니까 또 그게 또 남아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랭킹이 효과잖아요. 랭킹을 부르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걸 만든 건데 여기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여기서는 뭐 JTBC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 언론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정 언론사 한 5개 정도만 너무 많이 나오고 나머지 65개 이상의 언론사들은 굉장히 미미하게 첫 판에 노출되는 비율이 정말 2%대 1%대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17개 언론사는 한 번도 첫 판에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이 70일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는 또 반론을 하는 게 네. 이거는 우리가 구독자 수를 좀 많이 반영을 한 거야 라고 반론을 했어요. 구독자 수가 문제다. 네. 17개 언론사는 이른바 구독자가 굉장히 적은 언론사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총 75개예요. 75개인데 그중에 3개는 포토 언론사기 때문에 네네. 72개라고 보면 72개에서 5개 언론사만 많이 나오고 나머지 65개 이상의 언론사들은 거의 안 나오는데 네. 그게 구독자 수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위 5개에 나오는 언론사들이 구독자 수가 좀 많은 언론사들이 섞여 있긴 해요. 순위가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요. 구독자 수가 10위예요. 네. 10위인데 노출 비중이 2%도 안 됐어요. 1.9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럼 여기에 구독자 수를 반영하는 것 자체, 그 원칙 자체는 맞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미 네이버 PC 홈을 들어가면 첫 판분에 이게 내가 구독한 언론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뉴스홈을 들어가야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볼 수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앱에 딱 들어가면 넘기자마자 내가 구독한 언론사 기사가 나와요. 네. 그리고 다시 넘겨야 다른 뉴스가 일반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뉴스가 나오는 판에서까지 구독자 수를 반영을 한다면 이건 중복 노출이고 중복 혜택이고 이건 정말 중복되는 그 결국은 일반 뉴스에서도 네가 구독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언론사 기사를 구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일반 뉴스 들어갔을 때 내가 구독하지 않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원칙인 거죠. 그리고 딱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도 일치하지도 구독자 않고. 수가 반영된다고 해서 일치하지도 않고 네. 어떤 기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특정 언론사가 1위부터 5위까지는 좀 많이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언론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굉장히 작은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언론사의 기사들이 네이버라는 허브에 몰려들고 있고요. 네이버라는 창 안에서 사람들은 기사를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IT 기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냥 공론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럼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언론사,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데 이렇게 특정 언론사들만 또는 보수 언론만 편중돼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아까 질문으로도 사실 왜 우리나라는 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냐 이걸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만 뜨는데 우리는 많은 걸 차려놓고 있잖아요. 반찬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놀아야지 여기서 쇼핑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하니까 이런 기능 자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포털은. 제가 네이버 같은 사례를 해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봤는데 찾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단연 검색 1등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구글이 사실은 이미 1등이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검색을 해도 뉴스를 아웃링크로 그 해당 언론사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안에 그 다음 안에 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잖아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야후 모델이 있었는데 야후는 이미 죽은 그렇죠. 거니까. 네. 관계자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약간 지금은 좀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이버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걸 구현하는 걸 텐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공개를 하거나 이런 답변은 없었습니까? 영업 비밀이다. 그 이유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한 거야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각 기준들을 어떤 가중치를 두고 반영하느냐인데 그런 거 당연히 공개하지 않고요. 실제 네이버 내부에서도 뭐 뉴스 사업 부문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그 윗분들 몇 명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이버가 얘기하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인공지능이 100% 뉴스 편집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부분 로그인해서 개인화된 뉴스를 보잖아. 그거는 이용자들이 클릭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몰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골자인데 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인공지능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똑똑한 애들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정량화된 수치들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내는 오토메이션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그 말은 사람이 설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가치 판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못 걸러내고요. 네. 오리지널 콘텐츠와 베껴 쓴 콘텐츠 구별 못하고요. 뭐 스트레이트는 안 떠요. 근데 스트레이트를 인용한 보도는 먼저 떠. 이런 식인 거예요. 가짜 단독 전혀 못 걸러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화된 뉴스를 보여준다. 그럼 그 개인화된 뉴스, 그 개인의 선호도, 그 이용자의 선호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유저들은요 포털에 들어가요. 거기 차려진 밥상에서 이거를
그냥 제목 보고 골라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개인의 선호도는 이미 포털이 차려놓은 밥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클릭을 했는데 이걸 개인의 선호라고 인식을 한다는 건 보수 편중되어 있는 이 네이버의 밥상에서 그 사람이 클릭한 걸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고 보수 언론사를 또 추천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해가 쏙쏙 됩니다. 쏙쏙 됩니다. 일단 장사는 쏙쏙. 줄. 예. 저희가 네이버 얘기만 많이 했는데 네. 다음 얘기 잠깐 해볼까 네. 싶은데요. 다음은 사실 그 통신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다음도 PC나 모바일 앱이나 둘 다 뉴스통신 3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 세 개, 그러니까 연합뉴스, 뉴스원, 유시스 세 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을 짐작해보는 거잖아요. 통신사의 특성은 빠르게 그렇죠. 보낸다. 그렇죠. 속보 위주죠. 속보 위주죠. 그리고 사실 게이트 키핑 역할이 일반 언론사들에 비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도자료 같은 게 나오면 그냥 다 써요. 일단 통신사라는 거는 일반 언론사들한테 뉴스를 공급해주는 도매상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일단 많이 공급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 기사가 고퀄리티, 고품질의 기사다라고 이게 이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속보가 성격상. 아무래도 대부분 많이 그렇죠. 차지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알고리즘은 이 최신성, 기사 송고량 이런 것대로 그냥 조금 단순무식하게 추천해 주는 게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그 보수 성향 아이디, 진보 성향 아이디 네이버랑 똑같은 방식으로 5분에 한 번씩 데이터 크롤링하는 수법으로 똑같이 해봤거든요. 네네. 다음은 보수나 진보나 네이버보다 더 심하게 순위가 거의 일치를 했고요. 그 순위가 심지어 비로그인 상태에서의 순위와도 되게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과연 일을 하는 거야?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싶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네. 뭐 요즘 진짜 포털의 신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포털이 주는 영향이 막강한데 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시간왕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지선 기자가 보기에 두 번의 취재를 걸치면서 대안은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대안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는요, 많은 분들은 원인을 되게 캐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인을 막 파헤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일단 결론이 이렇게 편중되게 나왔어. 그럼 이거를 개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네. 결국 대안이라 함은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자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면, 앞으로 개선의 어떤 약속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이 보도의 사실 진정한 제가 이 보도를 한 취지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 유일한 대안인데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 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요원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포털은 언론이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AI와 그리고 언론사 판에 맡긴다는 식으로 약간의 해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네. 뉴스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언론이 아니냐? 그러니까 뉴스를 편집하는 기능 자체도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데스킹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게이트키퍼고. 누구한테 보여주는지 네. 밥상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쵸. 네. 포털에게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워주는 법안이 입법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깜짝 질문인데 혹시 이지선 기자가 쓴 이 기사는 혹시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갔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일단 MBC가 첫 판에 많이 안 뜨고요. 일단은 MBC의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고. MBC에서도 제 기사가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뭔가 알고리즘의 폐해 아닙니까? 아.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이 아나운서의 김 아나운서의 질문은 요게 돼야 돼요. 네이버 모바일 마이뉴스에 많이 떴나요?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가 아니라 이 뉴스판의 최상단, 네. 스크롤하지 않고 보이는 7개의 이 최상단 마이뉴스에 과연 스트레이트 기사가 떴느냐. 다음에 나올 노재필 기자가 얘기할 겁니다. 담당이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정말 여기서 똑소리 난다고 칭찬이 진짜? 자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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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어떻게 됐나요? 스트레이트 기사는 맨 판에 올라가나요? 이게
네이버 채널에서는 제가 알고 10위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음에서는 안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포털하고 일을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많이 해온 입장에서 항상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가 뭐 언론사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아까 네. 통신사가 45% 저 깜짝 놀랐는데 그 항상 물어봐요. 왜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기사가 셀렉트 되는 거냐. 그럼 물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100개의 기사를 사람이 골라서 그거를 이제 돌린다는 거예요. 네. 뭐 조회수나 이런 뭐 반응 같은 걸 보고,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물어봤더니 그 100개도 본인들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와닿는 거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물론 뭐 본인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좀 뭐 악용되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럼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생활 뽑기를 보내신 네, 거. 미션이 주어졌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모자 하나 갖고 나왔어요. 오늘. 아, 네. 오, 등산 모자인데. 오늘 예고편 만드신 아니 뭐 겁니까? 생활 모자 보면 제가 그거 써야 되니까 못 쓰잖아요. 예. 이렇게 모자가 얼마나 잘 등산할 때 쓰는 어울리시는지. 모자예요. 아. 오, 약간 인디애나 존스 같아요. 예, 오. 카우보이인데 이거? 이게 5,000원짜리. 네, 동료 겁니까 네. 이것도? 아니, 쓰시고 하시지 왜 또 벗으십니까? 아닙니다. 머리 눌려갖고. 이게 누르면 또 이게 정수리가 더 외로워지기 때문에. 머리 안 좋군요. 뭔가 그 그럼 큐시트 산책이 아니라 약간 큐시트 탐험. 그러니까 그치? 네네. 하여튼 뭐 내일이나 뭐 도착을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이름표에다 마중물 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어. 붙여서 이렇게 야, 쓸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탄조끼 아니냐고 물어보네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등산 조끼. 네. 차 입는 거. 네.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요? 하여튼 뭐 그대로 낚시 가시면 될 것 같다고. 네.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 팁,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북한산 가끔 오실 텐데 도봉산역에 진짜 많은 그 등산용품 가게가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가 그리고 이제 너무 싸고 종류도 많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 핫스 하시네요. 어. 네. 동료에 이어서. 많은 분들 도움이 되실 것 자,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는데 네네. 마중물님 때문에 이제 충격 먹어가지고.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뭐죠? 자, LH 의혹을 내일 1차 네. 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네. 그 정세균 총리가 내일 오후 2시 반에 직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과 경찰을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네. 부동산 이제 추적 전문 검사를 이제 그 수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나온 소식은 광명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또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6명, 그다음에 시흥시는 8명이 이제 샀는데 네. 이분들 중에는 이제 5급 공무원도 있고 5급이면은 아마 시청에서는 한 과장급 정도 되나? 팀장급, 과장급? 그렇죠. 과장급 정도 네, 되겠죠? 네, 네. 간부급인데 언제죠? 지난해 10월에 샀다고 그래요. 딱 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발표 나기 굉장히 직전에 산 경우도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그 연령대 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결정할 방침인데 네. 원래 이제 지난번에는 그 65세 그러니까 고연령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결정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네네네. 않다고 그래서 데이터가 오면 다시 그렇죠.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좀 속도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해외 같은데 필수적으로 출장을 가실 분들, 뭐 공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백신을 우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대요. 그런 걸 이제 2달 전에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백신 여권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외국에 가서 좀 더 위험에 이제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백신을 우선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확진 470명, 19일 만에 최대인데요. 좀 아슬아슬하네요 숫자가. 아슬아슬해요. 이게 왜 아슬아슬하냐면 지금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하루에 400에서 500명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399.9명이야.
그러니까 거의 400명에 근접을 하고 그러네요, 있어서 진짜. 이게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좀 다들 마음이 살랑살랑하는 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잡혀야 될 합니다. 텐데요. 네. 저도 점심 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기보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럼요. 예, 좀 따뜻한 햇볕도 좀 쐬면서 그렇죠. 좀 힐링하고 네네. 싶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승강기 갇혔는데 사과 없이 뭐 해고다 이런 제목을 제가 뭡니까, 뽑았는데 이거는? 이건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환경미화 노동자, 네. 미화 노동자가 화물 승강기에 무려 54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아이고. 해요.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어떤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4분이면 상당한 긴 시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오신 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거, 우울증 때문에 아이고. 병원에 입원도 하셨는데 네네.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건물 관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미화 업체 같은데도 전혀 네. 뭐 사과도 없이 뭐 이렇게 보상도 없고 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사고가 잦았대요. 근데 이제 9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 9번이나요? 그 중에 갇힘 사고만 3번이 났고 아이고. 기사를 보니까 뭐 위험한 승강기가 무서워서 퇴사한 직원도 있다고 하고 뭐 언제 사고가 정도입니까? 날지 모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되게 좋은 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영국 왕실 인터뷰 있죠. 해리 왕자 아, 부부의 네네, 인터뷰 네.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파장이 좀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네. 왕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네. 드렸습니까? 근데 영국에 있는 그 영국 국민들은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그래요. 젊은 층들은 좀 왕실이 잘못했다 이런 의견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해리 왕자 부부의 그 편을 드는 여론이 많은데 50대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영국 왕실이 더 낫다 뭐 이런 왕실에 대한 좀 약간 그런 게 네네네. 있는 층과 그렇죠, 젊은 그렇죠. 층은 뭐 우리 세금만 들어가고 뭔 소용이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뷰 사례비로 100억을 줬다고 뭐. CBS가 오프라 윈프리 그 클립을 네. 얻는데 100억을 줬다 그러고 해리 왕자 부부는 자기들은 돈 받은 건 없다는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재방송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거. 5천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아, 자, 그다음에 뭐 마지막 거는 태움 간호사의 폭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새마을 모자 입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